따릉이도 안 되는 허접다리가. 뭐래 너는 삼성월렛에도 안 들어가잖아. 크크. 어쩔 수 없군. 이번만 임시 동맹이다. 안녕하세요, 이쌤입니다. 애플페이가 한국에 도입된 지 지금 1년 4개월이 지났고 처음 도입과 다르게 유용하다, 유용하지 않다 등 여러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솔직히 안 되는 것보단 무조건 되는 게 나은 것 같습니다. 특히 저는 해외 출장을 자주 가잖아요. 비접촉 결제되는 것이 많아서 좋기도 하고 한국도 1년 정도 지나니까 얘도 웬만큼 프랜차이즈나 뭐 대형 카페 그런 데서는 나름 잘 돼서 잘 쓰고 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우리가 점심 먹을 때는 일반 매장은 안 되는 곳이 많아서 아직까지 해결해야 될 숙제가 많기도 하고요. 다만 이제 애플페이가 아직까지 엄청나게 우리한테 안 다가오는 게 뭐냐면 일단 카드사가 현대카드 하나뿐이라는 것. 근데 저는 원래 현카 사용자여서 뭐 크게 체감되진 않았고, 두 번째는 교통카드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반쪽짜리라는 이야기가 되게 많았습니다. 사실 현카야 만들면 되지만 이게 좀 크기도 하죠. 그래서 애플페이가 성공적으로 한국에 출시한 뒤 다음 과제는 이제 교통카드였거든요. 그만큼 많은 사용자의 니즈가 있는 상태에서 듣기로는 필드 테스트도 끝났다고 하는데 왜 아직까지 한국에 런칭이 안 될까라는 의문이 들기도 했고, 지금부터 저의 개인적인 뇌피셜 꿈에서 썩은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부해보니 교통카드 결제 방식은 크게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오픈루프 방식이라고 해서 EMV 비접촉 결제 방식을 지원하는 교통카드가 있고요. 두 번째는 클로즈드 루프라고 해서 일본 스이카처럼 대중교통 이제 그 사업자나 아니면 이제 그 교통카드사의 전용 규격을 사용하는 그러한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을 조금 더 쉽게 알려고 한번 찾아봤거든요. 아직 확실한 정의가 없는 것 같긴 한데, 오픈루프 방식은 이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그대로 교통카드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방식을 뜻하는 것 같았어요. 클로즈드 루프는 티머니나 캐시비처럼 따로 이제 카드를 발급받아서 써야 되고요. 그러다 보니 찾아보니 일반 방식은 현재 한국교통카드사에서 지원하는 것 같진 않았습니다. 왜냐면 EMV 컨택리스 방식으로 대중교통을 지원하는 나라가 많지 않기도 하고요. 보통 각 나라의 규격대로 사용하거나 하기는 한데, 그나마 최근에 오픈루프 방식으로 확장되려는 그런 움직임이 보이더라고요. 찾아보니 한국에서도 오픈루프 방식의 도입에 관한 이제 여러가지 기사가 있었던 걸 보잖아요. 그럼 결국 아직 교통카드사들이 독자의 규격을 사용하고 있고 편의성 때문에 오픈루프 방식을 뭐 고려하고 있기는 한데, 이것도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지금 EMV 방식을 쓰려면 기존에 있었던 전국에 있는 교통카드 단말기를 모두 교체해야 되는데 비용부터 만만치 않아서 이거는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다 현실적으로 일반 방식은 안 될 것 같고요. 그나마 이번 방식으로 한국에 교통카드가 들어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것도 사례가 없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일본 스이카도 독자 규격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 스이카가 아이폰에 도입되었을 때 처음 1년간은 일본에서 판매하는 아이폰만 스이카를 쓸 수 있었고요. 이후부터는 전 세계의 아이폰에 모두 다 넣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찾아보면 이제 이런 방식이 다른 나라도 많을 거예요. 특히 중국이 그러한 케이스가 많을걸요. 근데 뭐 사실 어쨌든 사용자 입장에서는 크게 뭐 차이가 없다. 그럼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지만 갤럭시는 교통카드를 지원하는데 왜 아이폰은 그동안 지원하지 못했을까? 쉽게 말해 갤럭시에서 교통카드를 지원하는 이유는 결제 NFC를 개방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통카드를 3패에서도 쓸 수 있고 티머니 앱에서도 사용할 수 있죠. 예를 들어 갤럭시 워치에서 삼성페이 MST는 안 되잖아요. 근데 교통카드는 또 NFC로 결제가 가능한 것도 그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하고요. 반대로 그동안 애플은 NFC 결제를 개방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iOS 큰 판올림을 할 때마다 NFC를 조금 더 자유롭게 쓰도록 애플페이가 안 돼도 교통카드사에서 자체적으로 쓸 수 있도록 개방하기를 굉장히 많이 원해왔죠. 근데 이것도 자료 조사하다 보니까 웃긴 게 이미 EU에서 한번 태클을 걸었더라고요. 유럽진행위원회 사이트에 있는 애플 반독점 관련 조사, 애플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개발자들이 애플페이나 월렛을 거치지 않고 iOS 사용자들을 위한 NFC 결제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배포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유럽연합에서 한 거기 때문에 당연하겠지만 유럽 내 사용자만을 위한 목적으로 배포할 계획이어야 한다 라는 것이 있고, 이 당시에는 제한 단계이긴 하지만 위원회가 해당 제안을 받아들이고 애플이 시행하면 유럽에서는 NFC 결제 개방이 이제는 뭐 확실하게 되는 거예요. 이 발표가 있고 나서 거의 바로 파리에서 이제 교통카드도 애플페이로 가능해졌고, 유럽은 아니지만 토론토도 곧 들어온다고 해요. 그럼 사실 이유는 이제 다크나이트가 아닐까. 자, 그럼 본론으로 돌아가서 그동안 수많은 루머들을 봤다시피 한국에 애플페이 교통카드가 들어온다면 거의 티머니가 애플페이 교통카드로 들어올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사실상 티머니가 들어왔을 때 가장 좋은 시나리오가 뭐냐면 티머니가 아마 국내 교통카드의 거의 한 96%, 97% 그 대부분의 지역을 커버하고 있을 거예요. 이것도 알고 보니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했던 전국 호환 교통카드라고 해서 2014년 6월 21일부터 출시 후에 스마트 티머니에서 기술 규격만 신규 표준으로 바꿨다 하더라고요. 아무튼 현대카드 애플페이가 도입되고 나서 본격적으로 애플페이 교통카드에 관련된 루머들이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애플페이 도입을 예측한 전자신문에서도 2013년 6월
6월 7일 단독 기사를 냈거든요. 기사 내용에서는 이미 애플페이 티머니 필드 테스트를 완료했다고 한다. 여기서도 보면 처음 말한 것처럼 EMV 방식이 아니라 클로즈드 루프 티머니 규격을 수용하며 애플페이 교통카드 연동을 지원하는 것을 점검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함. 그리고 신기한 게 뭔지 알아요? 이 기사 나올 때가 아마 WWDC 2023이 진행되었던 시점인데 바로 다음 iOS 17 베타에서 애플 개발자 문서에 티머니 관련이 추가되었습니다. 아마 이때 거의 막 절정에 달했을 거예요. 그때도 와 이젠 진짜 될 것 같다. 애플페이도 들어왔으니까 이것도 다음 달에 진짜 들어올 것 같다. 진짜 많은 분들이 열광했거든요. 근데 현실적으로 iOS 17 베타에서 요 티머니 문구가 추가되었기 때문에 정식 배포, 그러니까 아이폰 15가 나올 시점에 공식 런칭이 될 거라고 주장했는데 결국 티머니가 애플페이에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그때도 애플페이가 한국에 처음 들어올 때 막 여러가지 말이 많았던 것처럼 뭐 수수료 문제이니 여러가지 말이 되게 많았었죠. 근데 제가 꿈에서 듣기로 현대카드 수수료가 우리가 막 생각한 것보다 협상을 아주 잘했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 카드랑 다르게 교통카드는 수익이 이제 그렇게 많진 않기 때문에 뭐 애플이랑 협상이 좀 더 어려웠을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왜냐면 티머니만 해도 이제 매출 대비 영업이익이 계산해보니 3-4% 수준이더라고요. 그럼 여기서부터 약간 뇌피셜인데 이미 티머니에서 필드 테스트 완료했고 기술적인 부분은 모두 해결되었는데 수수료든 뭐든 협상이 안 돼서 들어오지 않는 그러한 가능성이 가장 큰 상태이잖아요. 근데 제가 이때 딱 든 생각이 뭐냐면 아마 이거는 기후동행 카드 때문에 지연되는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2024년 4월 2일에 올라온 한 기사를 발견했거든요. 애플페이 1주년 교통카드 안되는 반쪽 페이. 여기서 요약을 보면 서울시 애플페이보단 기후교통카드 역량에 집중. 요걸 보면 딱 그 생각이 들 거예요. 애플페이 교통카드에 서울시니 기후동행 카드이니 그게 뭔 상관인지 싶다가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으니까요. 근데 사실 이 협상의 대상인 티머니의 최대 주주가 어딘 줄 알아요? 티머니의 약 36%의 지분으로 최대 주주가 서울시더라고요. 저도 처음 알았어요. 근데 이 티머니의 대주주인 서울시에서 올 초부터 엄청 미는 사업이 기후동행 카드란 말이죠. 서울시에서 기후동행 카드 사용 커버리지를 적극적으로 넓히려고 하고 있기도 하고 전국적으로 뭐 K패스니 인천패스니 뭐 서로 경쟁을 엄청 많이 하고 있다 보니까 결국 기후동행 카드를 조금 더 많이 판매해서 어느 정도의 실적을 내고자 하기 때문에 애플페이를 멈춘 거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물론 이거는 뭐 이제 꿈에서의 이야기고 어쨌든 중요한 점은 이제는 수수료 이슈도 어느 정도 타협점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고 기사에도 나와 있기 때문에 굵직한 문제는 이미 거의 해결된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관건은 이제 기후동행 카드가 어느 정도 정착을 했냐 그게 중요할 거예요. 왜냐면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정착을 해야 애플페이에도 집중을 할 테니까요. 그때 딱 그런 의문이 또 들더라고요. 생각해보면 어차피 기후동행 카드도 티머니가 되고 그럼 애플페이 교통카드가 되더라도 뭐 기후동행 카드가 잘 팔리니 많이 뭐 상관없는 거 아니냐. 어차피 티머니가 되면 기후동행 카드도 넣어서 쓸 수 있는 게 아니냐. 그럼 오히려 기후동행 카드도 더 잘 팔리지 않을까 했는데 이게 생각보단 조금 복잡하더라고요. 왜냐면 지금 삼성 월렛에 기후동행 카드가 들어가진 않아요. 이것도 이제 삼성 월렛이 아니라 티머니 앱에서 등록해서 사용을 해야 됐고요. 여기서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기후동행 카드를 갤럭시로 쓰려면 원래 등록된 삼성페이에서 그 카드를 지우고 티머니 앱에서 다시 등록을 해야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궁금해서 제가 이제 티머니에 전화해서 물어봤어요. 기후동행 카드를 왜 삼성 월렛에 넣어서 못 쓰냐? 신용카드, 체크카드 형태가 아닌 교통 전용 카드이기 때문에 삼성페이 앱에서 등록을 할 수 없다고 해요. 근데 또 재밌는 건 이제 라이벌이라고 할 수도 있는 K패스 있잖아요. 그것도 원래 안 됐다가 얼마 전부터 월렛에 등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왜 또 되냐 보니까 기후동행 카드는 완전 교통카드 전용으로 쓸 수 있고 K패스는 이렇게 뭔가 이제 카드 형태로 발급받아서 카드랑 연동해서 쓰다 보니까 좀 여기서도 뭔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복잡한 그 사이에 여러 가지 문제가 얽혀져 있어서 일단 서울시에서 기후동행 카드에 조금 더 집중을 하자 해서 약간 스톱된 상황이 아닐까. 그래서 애플페이에 티머니가 들어온다? 그럼 또 K패스 카드는 등록이 될 거잖아요. 그럼 또 그게 경쟁 상대가 되니까 아무튼 이게 좀 복잡한 문제인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제가 꿈에서 듣고 내린 결론은 생각보다 빠르게 한국에 애플페이 교통카드가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전에 꿈꿨을 때는 빠르면 올해 말 아니면 내년 초에 들어올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조금 빠르게 앞당겨지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티머니도 그렇고 필드 테스트까지 다 마친 상태에서 수수료 협상까지 완료되었다면 안 들어올 이유가 없는데 기후동행 카드 때문이 맞다면 어느 정도 팔았으니까 이제는 또 안 할 이유도 없겠죠. 실제 애플페이에 교통카드까지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많은 사용자들이 결제랑 교통카드랑 애플페이로 많이 사용하다 보면 오히려 이제 애플페이 결제가 안 되는 것은 이제 소비자가 불편함을 느끼면서 더 많이 요구를 하게 되고 더 빨리 NFC 결제 단말기가 보급될 것 같은데 제발 빨리 교통카드가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20, 30대는 아이폰을 많이 사용하기도 하니까요. 아무튼 오늘 여기까지며 생각보단 빠르게 교통카드가 들어올 것 같다. 근데 진짜 빠르면 아마 적절한 런칭 시점이 되는 아이폰 16이 나올 때 같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